안녕하십니까.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 석탈해에 이어서 오늘은 김알지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혁명에 관한 것입니다. 혁명은 혁명을 부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혁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권력 구조와 사회 문화, 경제, 여건, 여러 가지를 통째 뒤집어버리는 어떤 정치적인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권력 구조 자체만을 바꾸는 것도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혹은 다른 나라들 여러 정치 형태에서 일어나는 그 혁명과는 달리 왕조시대, 그것도 서기, 원년에 머물렀던 원년 주변 서기전이나 서기 후 얼마 수백 년까지 왕조 시대에는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사회를 변혁시켜 갔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은 신라편이고 삼국유사에는 신라편이 가장 많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라 왕조에서 처음에 박혁거세가 기존의 사로국에 등장함으로써 신라의 초기 왕권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신라는 고구려, 백제, 가야보다도 출발은 사로국으로서 빨랐다고 하지만 정권이 백성들과 혹은 통치하는 권력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다른 고대 국가들보다 늦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가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화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동의를 구했습니다마는 이 신화는 그저 한 사람의 일대기를 우상화시켜서 전승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임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에서도 나오지만 원래 많은 종의 동식물군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한 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집단을 이루어서 협업 체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능이 특히 뛰어나서도 아니고 어떤 상황을 힘을 합해서 그걸 타개하고 모색하고 타개하고 발전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힘센 그룹과 동물들도 하나씩 지배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지구를 지배하는 가장 우두머리 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들이 글을 알아서 역사를 쓰게 된다면 인간은 오늘날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 집단이나 악마 그룹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야에도 인간의 지혜,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죠. 동식물들의 생산은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목숨을 가공해서 저장해서 내일 모레까지 먹을 것을 비축해 두는 그런 집단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류사를 중심으로 본다면 인간은 그야말로 계속적인 혁명을 거듭한 집단입니다. 자, 신라 왕조의 신화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박혁거세가 등장을 했죠. 이 신화를 비교하면서 역성혁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의 박혁거세는 지인한해 12연맹체 중에 이 사로국에 나타났습니다. 박혁거세는 희다는 뜻은 밝다라는 뜻이고 햇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숭상하는 우두머리다.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 근데 말이 신화에 등장하기 때문에 멀리서 저 북쪽에서 내려왔다. 그 다음에 알이기 때문에 말이 알을 낳을 리는 없고요. 그 말이 보호하는 말이 싣고 온 알일 겁니다. 그러면 알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매이기 때문에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러 백성 여러분의 우두머리 통치자가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일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로국의 거서관이 됩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내려가다가 4대째에 지난번 시간까지 한 게 석탈해가 역성혁명, 함달파 왕국의 왕비가 아이 대신 알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알을 함에 넣어서 바다로 떠내려 보냈고 거기에서 알을 깨고 사내의 아이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석탈해입니다. 탈해, 탈해가 금관 가야, 김수로 왕을 대적하여 나라를 접수하려고 하다가 전쟁에서 지고 다시 신라로 들어와서 신라에서 3~7일을 문화와 여러 가지 습속을 익힌 끝에 나타났다가 호공의 집을 접수하고 그때부터 신흥 세력이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마침내 지혜와 전략 끝에 4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석탈해의 석시성에서 다음에 박씨로 이어지는데 석탈해가 최초의 세력이 되고자 집을 빼앗았던 호공, 이 호공을 자기의 신복으로 삼았다가 결국에 말년에 이 호공이 시림에서 닭 우는 소리와 함께 금괴에서 나온 알, 그곳에 알에서 누가 깨어납니까? 김알지가 태어나죠. 자, 이때는 신라가, 석탈해가 사실은 가야의 도움을 받고 가야의 내정 간섭이 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가야와 백제 이런 쪽에는 이미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 반면에 신라는 하나의 소국에 불과했고 내정 간섭을 받고 있었더랬습니다. 그 가야의 입김이 작용하는 가운데 석탈해는 자기가 역성혁명을 했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바꿔야겠다는 욕심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야의 내정 간섭을 벗어나려고 백제와 친하려는 도모를 합니다. 그런데 김수로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호공을 장악해서 그 호공을 부리면서 이미 왕이 되었고 그래서 이 친백제 행태를 보이면서 어떤 호족들의 불만이 커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친가야 세력을 유지하자, 나라의 불안을 잠식하는 게 좋겠다 했던 게 아마 호공이 노렸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절이 올 때는 항상 갈등과 불안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공은 친가야 세력을 대표하는 김알지라는 역시 박혁거세와 마찬가지로 저 알타이 쪽에서 내려온 한 인물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지지하거나 내세워서 이제 세상을 다시 바꾸려는 석탈해가 역성혁명을 했듯이 다시금 역성혁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현재의 기성 세력들과 알력이 생기고 그 알력에서 조정에 실패하면 패배합니다. 그런데 옛 선조들, 이 왕들의 지혜는 당시에는 매스컴이나 뭐 이런 어떤 소문이 현재처럼 빠르게 단시간 만에 이렇게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거쳐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혹은 먼저 혁명이 일어나고 나중에 신화 형태로 이렇게 구축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공이 어느 날 시림에서 닭 우는 소리, 이 닭은 봉황을 왕족에서는 상징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어떤 기틀, 상징으로 봉황이 등장하기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김알지가 결국에 호공과 그 다른 신흥 세력들이 석탈해에게 압력을 넣어서 결국에 태자로 임명되도록 합니다. 근데 이 알지 태자는
또 석탈해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신화나 설화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세력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김씨 세력은 도도한 강물의 흐름이 되었지만 일순에 박씨와 석씨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석탈의 이후에 다음 임금, 5대 임금으로 다시 박씨인 파사 이사금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씨는 왕비가 되거나 다른 호족 뒤에서 이렇게 어떤 세력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신흥 호족 세력인 김씨들은 향후를 계속 도모합니다. 그러다가 8대 이사금인 아달라 때 이제 박씨가 일단 마무리가 되고 다시 석씨로 왕권이 9대 이사금 때부터 교체가 됩니다. 그게 버휴 이사금입니다. 그래서 버휴 이사금에서 12대 이사금, 첨해 이사금까지 다시 석씨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13대 미추 이사금에 이르러서 비로소 김씨, 김알지의 후손이 첫 신라의 임금이 됩니다. 자, 알지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보자면 알지는 세한을 낳고 세한은 아도를 낳고 아도는 수류를 낳고 수류는 욱부를 낳고 욱부는 구도를 낳고 구도가 미추를 낳습니다. 그래서 5대에 걸쳐 자손으로 이어졌다가 비로소 김씨 첫 왕이 되고요. 이로부터 또 한참이나 지나서 17대 내물 이사금, 나중엔 마리간으로 이렇게 칭호를 바꿉니다만 그때 와서 비로소 김씨는 세습 왕조가 됩니다. 또 신라 말기에 한때 역성혁명이 잠깐 일어나기도 하지만 계속 신라 말까지 김씨 세습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혁명과 신화를 비교해 보자면 처음에 박씨, 박혁거세 거서관의 신화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석탈해의 역성혁명은 나무 괴짝 아래서 시작했고 나무 괴짝으로 다시 변신을 해서 나옵니다. 근데 다음에 김알지는 이 괴짝을 진화된 금괴짝으로 해서 알을 담아서 나옵니다. 자, 나무 괴짝보다 금괴짝이 더 미래 신기술이죠. 그리고 여태까지는 금관을 써왔긴 하지만 석탈에까지 파사 이사금 혹은 그 뒤로 김씨가 즉위한 때부터는 나무 모양의 금관을 쓰게 됩니다. 자, 그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네, 시림, 즉 계림의 숲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혁명은 혁명을 낳고 다른 고구려 가야는 초기 최초로 나라를 건국한 영웅에게만 그 알신화가 있지만 신라에는 3번의 알신화로 역성혁명을 계속 거치면서 초기에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어떤 연맹체끼리 규합, 세력, 견제 이렇게 하면서 왕권을 겨우겨우 이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22대 지정왕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신라라는 국호를 갖게 됩니다. 이때 고대 국가의 기틀이 완비되면서 그야말로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와 사각으로 견주는 그런 강력한 중앙집권 형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로국에서 이름도 석탈의 말기에 와서 김알지가 태어남으로써 계림으로 국호를 바꾸게 되고 나중에 신라가 되어 사국체제를 크나큰 어떤 줄기인 역성혁명을 통해서 신라의 왕국은 거의 1000년, 이 1000년이라는 한 왕조의 역사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신라의 역사를 가끔 폄훼하기도 하고 별것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로마 제국의 1200년이 세계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지속된 왕조입니다.
그 다음이 신라왕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김알지는 친가야 세력을 엎고 다시금 역성혁명에 결국은 성공을 하여 김씨 세습 왕조를 만들어서 신라가 고려에게 넘어가기까지 세계 왕조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나라가 됩니다. 자, 오늘은 혁명을 통해서 또 혁명에 관해서 고대 국가의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근세에 와서 사실은 공산혁명, 사회주의 혁명의 어떤 이론적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혁명 없는 안정된 사회, 서양에도 혁명사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를 이루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만이 사회가 혁명 없이 지속적으로 안정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을 남겼죠. 그래서 한때 제국주의가 끝나고 사회주의가 이 세상을 거의 흔들었습니다. 과거에 소련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사실 북한도 그렇죠.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의 어떤 김씨 왕조의 세습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결국엔 공산주의 혁명에서는 아라파트, 권력을 분점하는 어떤 인민회의, 노동권을 대표하는 노동자가 권력을 장악해야만이 계급이 없다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공산혁명은 하고 보니까 아라파트가 생기는 겁니다. 권력자와 당이 계급의 절정에 구조가 되는, 그리하여 그 밑에 인민들은 사실은 민주정이나 어떤 다른 좀 자유로운 체제에서보다 더 시달리게 되는 이런 구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북한과 굉장히 체제 경쟁도 하고 또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사의 혁명을 통해서 발전되어가는 어떤 추이를 잘 살펴서 우리의 미래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밝고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알지 신화, 알지 금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도 김씨가 되었고 신라에서 첫 김씨 세습 왕조를 만드는 최초의 할아버지가 된 김알지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연호랑 세오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